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입니다. 자, 앞에서 이제 극한이 무엇인지, 우극한, 좌극한의 개념, 그 다음에 수렴, 발산, 이런 개념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게 이제 극한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배우는 내용은 여러 가지 그 극한의 성질을 배우고 난 다음에,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산할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극한 값을 계산하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연산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극한이든 앞으로 배우게 될 연속이든 그 함수의 극한의 개념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다 익히고 난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계산을 연마하는 단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는 18쪽이에요. 자, 그러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우리가 수원 단원에서 새로운 내용을 배웠을 때, 자, 로그의 정의를 배우면 로그의 성질을 배우죠. 그쵸? 그 다음에 지수의 개념을 배우면 지수의 성질을 배웠어요. 그리고 시그마도 기억나세요? 시그마의 개념을 배우고 난 다음에 시그마의 성질을 배웠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극한에 대한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극한에 대한 성질을 배우게 될 건데, 자, 굳이 따지면 시그마랑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시그마의 개념을 배우고 난 다음에 시그마의 성질이 뭐였냐면, 시그마는 자, 덧셈과 뺄셈은 시그마를 따로따로 분배해서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시그마를 곱하기로 되어져 있는 이 식을 시그마를 각각 분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실수는 앞으로 튀어나온다. 이런 것들을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자, 시그마의 성질이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함수의 극한도 자, 극한 개념을 갖고 있는 이 아이들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실수배 같은 것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배우는 단원이에요. 그리고 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절대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고등학생의 신분으로서는 증명을 할 수 없습니다. 증명이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 그렇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하고 외우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일단 극한에 대한 성질을 배우기 전에 우리는 일단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전제가 붙냐면 첫 번째, 나에게는 두 개의 극한이 있어요. 자, 리미트 자, x가 a로 향해 갈 때의 fx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극한값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전제입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알파라는 극한값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리미트 자, x가 똑같이 a로 향해 갈 때 gx라는 함수의 극한값도 베타라는 어떤 극한값을 갖고 있다. 자, 두 함수가 극한값을 갖고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지금부터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배울 거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자, 이거예요. 자, 리미트 자, x가 a로 향해 갈 때 fx 더하기 gx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fx랑 gx를 더한 새로운 함수식이 있겠죠. 그 아이의 극한값 혹시 알아?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fx랑 gx가 각각 극한값을 갖는다라고 치면 약간 시그마랑 비슷하죠. 이게 시그마고 얘가 덧셈으로 처리되면 이거 각각 이렇게 분배해서 계산할 수 있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자, 리미트 자, x가 a로 향해 갈 때 fx 더하기 리미트 자, x가 a로 향해 갈 때 gx로 각각 분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 값이 알파였고 베타였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알파 플러스 베타 값으로 자,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라는 겁니다. 이게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에요. 왜요? 라고 얘기를 하면 고등과정에서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빼기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도 뭐가 될까요? 빼기가 될 거고 여기가 그대로 빼기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근데 선생님 이거는 늘 그래요? 라고 하면 아니요. 이때는 각각의 fx랑 gx라는 아이가 반드시 뭐 할 때만 성립할 수 있다? 수렴할 때만 성립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선생님 수렴하지 않으면 이렇게 계산을 못해요. 그러면 수렴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면 자, 리미트 자, x가 a로 향해 갈 때 자, fx 곱하기 gx 요 아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 여러 번 시그마 같은 경우는 시그마 an 곱하기 bn 그러면 시그마 따로따로 계산 못했죠. 곱셈이나 나눗셈은 시그마로 따로 처리할 수 없었는데 리미트는 굉장히 자유로운 아이예요. 자, 곱셈이어도 각각 따로따로 분배가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아이도 똑같이 리미트 x가 a로 향해 갈 때 fx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향해 갈 때 gx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가 알파였고 베타였으니까 이 아이의 극한값은 그냥 알파 베타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나눗셈도 마찬가지겠죠. 자, 리미트. 자, x가 a로 향해 갈 때 자, gx분의 fx.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아이도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네, 물론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극한값을 가질 때 이 아이가 분모는 절대 뭐가 될 수 없다고 배웠죠? 0이 될 수 없다고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고 싶다고 쳐볼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 분의 리미트 자, x가 a로 갈 때 gx 이렇게 하는 건 돼요. 단 여기 나오는 이 베타 있죠. 베타로 수렴하는데 이 아이가 뭐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아줘야 되냐면 0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아야 됩니다. 왜? 분모가 0이 되면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수렴하지 않습니다. 분모가 0일 땐 우리는 계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얘가 0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뭐가 된다? 베타분의 알파라는 극한값을 가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모가 0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리미트. 자, x가 a로 향해 갈 때 k 곱하기 fx. 자, 이 i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k는 상수죠. 이 상수는 자유롭게 넘나들 수가 있어서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k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향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fx. 이렇게 둘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k 알파예요 라고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갖고 우리는 지금부터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극한값 계산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 자,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을 할 때 선생님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인식을 하자. 무한대분의 숫자 같은 경우는 0으로 인식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외에 우리가 직접 그 직관적으로 계산을 할 수 없는 형태들이 있어요. 그거를 부정형, 정해지지 않은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는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에 대해서 일단 배울 거예요. 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은 자,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분해서 1이에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뺐을 때 이 값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될 수 없다. 0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푸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0분의 0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선생님 분명히 분모에는 0이 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즉 0으로 향해 가는 무한소입니다. 0분의 0꼴도 분모가 0이 돼서 특정한 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도 특별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무한대 곱하기 0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는 점점 커지려고 하고 하나는 점점 작아지려고 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아이는 어떤 값을 갖는지 이것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의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자유롭게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유롭게 이 계산을 손에 익숙하게끔 만드는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지수 로그보다는 훨씬 계산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일단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부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보면 여러분 페이지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가기 전에 저희는 먼저 계산을 먼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을 제가 먼저 썼으니까 그거부터 먼저 해볼까요? 여러분 23쪽입니다. 자, 그러면 40번부터 먼저 배울 건데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 함수의 극한이라고 제목 있죠? 그 제목에다 일단 쓸게요. 자,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 걸 확인하고 나면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모든 항을 나눈다. 자,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모든 항을 나눈다. 이게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게 문제 푸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자, 분모예요. 분모의 최고차 항, 가장 높은 차수를 가진 어떤 항이 있겠죠? 그 항으로 분모 분자의 모든 항을 나누어서 계산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뭔지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여기다 쓰고 지우겠습니다. 자,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8x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x 빼기 1분의 여기가 2x제곱, 자, 빼기 3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일단 꼴파,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중에 무한대분이 무한대인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지, 0분이 0인지, 무한대 곱하기 0꼴인지 일단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는 무한대예요. 무한대에다가 무한대 더하면 당연히 무한대라 그랬고, 무한대에서 1을 빼봤자 우리는 그냥 무한대인 거 확인했습니다. 여기도 무한대에다 1을 곱했으니까 무한대에서 3을 빼도 어차피 무한대. 아,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걸 먼저 파악을 했으니까 나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모든 항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 분모의 최고차항인 거니까 여기죠, 여기. 얘가 가장 높은 차수죠. 그래서 앞에 있는 2x제곱으로 모든 항을 나누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밑에 옆에다 한번 써볼게요. 자, 2x제곱으로 나누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으로 나눴으니까 1 빼기 2x제곱분의 3, 그 다음 2x제곱으로 나눴으니까 4 더하기 여기는 2x분의 3 빼기 2x제곱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x에다 무한대를 집어넣어 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 어때요? 무한대분의 숫자, 무한대분의 숫자, 무한대분의 숫자인데 선생님이 이걸 계산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앞에 먼저 말씀을 드렸죠. 무한대분의 숫자는 뭐로 수렴할 거다? 0이라는 값으로 향해 갈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답은 1분의 4라서 답은 4라는 값을 갖습니다 라고 계산을 해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계속 연습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5x 더하기 2분의, 자, x제곱 더하기 뭐예요? 2x 더하기 1입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분모입니다. 가장 높은 것이 아니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이번에는 5x로 모든 항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아이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5x로 나누는 거니까 1 더하기 5x분의 2 얘는 뭐인 거예요? 5분의 x 더하기 5x분의 2인 거니까 5분의 2 더하기 5x분의 1 이렇게 두는 거죠. 그 다음에 x에다가 무한대로 보내버릴게요. 무한대예요. 자, 그리고 무한대분의 숫자는 모두 0으로 보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분모는 1이고 분자는 5분의 무한대니까 무한대를 5로 나눠도 여기 여전히 무한대죠. 무한대에다가 5분의 1을 더해도 무한대입니다. 아, 그럼 이 아이는 최종적으로 무한대. 아, 값을 갖지 않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를 보면 루트 얘는 x제곱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x 더하기 5 이렇게 되어 있죠. 오케이? 자, 여기도 볼게요, 여러분.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인지 확인해 봅시다. 무한대에다 1을 더하면 무한대. 에다 루트 씌워도 무한대. 무한대에서 1을 빼도 무한대. 분모 무한대인 거 확인했고요. 분자도 무한대에다 3을 곱하면 무한대. 에다가 5를 더해도 무한대. 아, 무한대분의 무한대인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은 여기죠, 여기. 루트 x제곱이에요. 루트 x제곱으로 모든 항을 나누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어떻게 될 때?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으로 나눠주면 얘는 뭐가 될까요? 자, 루트 1 더하기 x제곱분의 1 빼기 루트 x제곱이 바깥으로 나오면 x로 나가죠? 그래서 여기는 x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3 x분의 1로 나눴으니까 더하기 x분의 5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x에다 무한대를 넣을 거니까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 아이는 0으로 수렴, 0으로 수렴, 0으로 수렴입니다. 그럼 루트 1은 1이죠. 그래서 1분의 3 해서 이 아이의 극한값은 뭐다? 3이에요 라고 처리가 가능하게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자 볼게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루트 뭐가 되나요? x제곱 더하기 4x분의 그 다음에 7x 빼기 2다. 이렇게 뒀네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를 보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죠. 여러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 크게 무리가 없는데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이 마이너스를 조금 처리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걸 무한대로 가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x를 마이너스 t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부호를 마이너스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대로 바꾸는 거예요. 보세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 아이를 모두 t의 단식으로 바꿀게요. 마이너스 7t 빼기 2분의 루트 여기는 뭐예요? t제곱 마이너스 4t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여러분 t제곱은 무한대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2차랑 1차를 비교해보세요. 2차는 되게 거듭 제곱이 빠르게 가죠. 1차는 천천히 가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래프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2차 함수를 그려볼게요. 여러분 얘는 이렇게 가고 있고요. 1차는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둘의 간격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아이는 되게 큰 무한대인데 되게 큰 무한대에 작은 무한대가 있는 거예요. 아주 큰 무한대에서 작은 무한대를 빼봤자 이 아이는 무한대인 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여전히 무한대이다. 그 다음에 여기도 무한대예요. 무한대에서 2를 빼봤자 무한대. 어차피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 부호는 신경 쓰지 마시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면 자, 분모의 가장 높은 차수 루트 t제곱이죠. 얘로 모든 항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t제곱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루트 1 빼기 뭐가 되는 거야? t분의 4 바깥으로 나올 때는 t로 나오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t분의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t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무한대분의 4 무한대분의 2는 0으로 수렴할 거고요. 루트 1은 1이죠. 1분의 마이너스 7 해서 이 아이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7이에요 라고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해서 푸는 방법 첫 번째, 나는 반드시 꼴 파악을 할 것. 꼴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의 모든 항을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등학생의 신분으로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이렇게 계산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저는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종칩니다.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상대적 제로를 확인하라 라는 거예요. 상대적 제로. 즉 내가 아까쯤에 2차랑 1차가 붙었죠. 그럼 2차랑 1차가 붙으면 1차는 어때요? 잽이가 안 되는 거예요. 2차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얘는 거의 상대적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얘네들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걸 파악을 했죠. 그러고 나면 분자에서 가장 큰 놈과 분모에서 가장 큰 놈만 남겨놓고 걔네들끼리만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인지 자 지금부터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를 딱 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걸 이미 다 확인했다고 치고 여기는 2차죠. 얘네들은 얘가 아무리 커도 잽이가 안 되니까 얘는 0 취급해서 다 없애주란 얘기예요. 그럼 나에게 남아있는 건 2x제곱분의 8x제곱만 남아있고 그럼 얘랑 약분해서 결국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빨리 풀란 얘기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확인했어요. 이런 것들 다 상대적 제로라고 생각하고 분모 분자의 가장 높은 애들끼리만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x분의 x제곱 취급하시면 되고 x 약분하시면 5분의 x x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5분의 무한대 결국 뭐다? 무한대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적 제로를 파악하겠습니다. 없애세요. 1 없애고 마이너스 1 없애고 5 없앨 거야. 루트 x제곱은 x죠. x분의 3x니까 최종적으로 답 뭐다? 3이다.
오케이? 얘도 치환을 거치고 난 다음에 치환은 하셔야 돼요. 거치고 난 다음에 상대적 제로 다 없애면 루트 t제곱인 건 t죠. 마이너스 7t. 그럼 t는 약분해서 마이너스 7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상대적 제로 빨리 풀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상대적 제로를 확인해서 분모 분자에서 각각 가장 높은 차수만 남겨놓고 모두 다 0 취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여러분 정리 한 번만 할게요. 여기는 문제를 조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경우에는 자, 분모와 분자의 차수 비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뭐라고요? 분모 분자의 차수 비교. 분모 대 분자의 차수 비교. 차수만 비교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가 똑같다면, 그러면 이 분모랑 분자의 최고창의 개수의 비 있죠. 만약에 분모가 2x제곱이고 분자가 4x제곱이었다면 2x제곱분의 4x제곱은 x제곱이 날아가다 보니까 개수의 비가 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똑같다면 자,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바로 극한값이다 라는 거죠.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수렴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다면 이런 거죠. 분모가 큰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 제로의 의미에서는 분모가 크고 분자는 거의 0에 가깝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합니다. 이 아이는 항상 0으로 수렴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1번과 2번은 반드시 수렴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분모보다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다면 윗대가리가 더 큰 거예요. 그쵸? 굳이 따지면 이런 꼴인 거죠. 가분수 꼴이에요, 가분수.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플러스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든. 그래서 얘는 발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뭐 하는 거예요? 얘는 발산한다. 절대 수렴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반드시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으면 아까처럼 계산할 필요가 없이 그냥 눈알로 풀면 돼요. 눈알로 대충 이렇게 보면 풀리죠. 여러분 봐봐요. 4번을 보세요. 41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눈알로 풀어봅시다. 41번 1번 보세요. 자, 어때요? 자, 분모의 차수가 더 크죠?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분모가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분자를 0 취급해라. 그럼 이 아이의 극한값은 뭐다? 0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2번을 볼까요? 자, 어때요? 얘는 분자가 더 크죠? 차수 비교만 해보세요. 분자가 더 큽니다. 그럼 얘는 뭐 한다? 발산합니다. 오케이? 3번 보세요. 얘는 선생님 루트 x제곱이죠? 가장 높은 차수만 보세요. 루트 x제곱은 그냥 x예요. 그러면 분모 분자의 차수가 똑같아요. 그러면 x분의 5x인 거죠. 그러면 이 아이의 극한값은 뭐다? 5예요 라고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무한대로 가게끔 치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직접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풀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해볼까요? 2번 저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을 먼저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뒷페이지에 24페이지네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여기 칠판도 조금 정리하고 난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같은 경우도 자, 일단 차수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 차수랑 이 차수가 비등비등할 때예요. 선생님 만약에 이쪽의 차수가 더 크면 어때요? 그럼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상대적 제로라서. 이쪽 차수가 더 크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랑의 뭐가 같을 때 차수가 동일할 때 우리는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러면 주로 이 아이는 근호가 있습니다. 자, 근호가 포함된 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근호가 포함되어 있으면 유리화라는 걸 배운 적이 있죠? 그때 우리는 앞에 이런 단어를 붙였어요. 분모의 유리화.
그쵸? 근데 얘는 근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분자에 있으면 분자를 유리화하는 거고요. 분모에 있으면 분모를 유리화하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분자에도 있고 분모에도 있으면 둘 다 유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호가 포함된 식은 무조건 뭐를 해주는 거다? 유리화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호가 있다고 해서 다 유리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근호가 있어도 뭐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까쯤에 루트 있었잖아요. 그치만 유리화 안 했거든요. 그거 잘 파악해야 돼요. 꼴 파악할 때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근호가 있을 때 유리화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근호가 있어도 절대 뭐 하지 않는다? 유리화하지 않습니다. 얘는 주의해야 되는 게 근호가 있어도 얘는 유리화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걸 알아둔 상태에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x제곱 빼기 x 더하기 3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꼴 파악을 하기 위해서 볼 거예요. 여기는 큰 무한대고 빼기 무한대, 그 다음에 더하기 3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차수가 동일하거든요. 동일하지 않거든요. 그럼 얘는 상대적인 제로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뭐다? 무한대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가운데가 빼기로 되어 있다. 어쨌든 얘도 작은 무한대더라도 무한대면 자, 가장 높은 항 있죠. 가장 높은 항으로 묶어낸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그대로 써주면 묶어내 볼게요. 그럼 얘는 1 빼기 얘는 2 뭐죠? 2x분의 1 약분해서 x가 되죠. 더하기 얘는 뭐인 거야? 2x 제곱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리미트. 자,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1인 거니까 얘가 상대적인 제로가 되죠. 그럼 1 곱하기 2x 제곱이고 2x 제곱은 무한대니까 결국 무한대다. 이렇게 풀라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이렇게 풀 시간도 없고요.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적 제로만 확인해서 분모 분자의 차수가 동일할 때만 저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로 인정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큰 무한대에 비해서 얘는 상대적 제로로 생각해줘라. 0 취급해주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2번을 보도록 할게요. 2번을 보면 리미트 x가 자 무한대로 갈 때 x 빼기 루트 뭐인가요? x제곱 더하기 8x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아이를 보면 얘는 차수가 1차예요. 자, 얘 무한대입니다. 빼기 얘도 어때요? 루트 2차니까 얘도 1차죠. 아, 두 개가 차수가 동일해. 이럴 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되는 거고 이렇게 차수가 동일한 상태에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거의 90% 근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딱 보면 분자죠. 왜냐하면 분의 1이거든요. 이렇게. 그쵸? 그래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보이면 무조건 유리화하는 겁니다. 유리화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합차를 분모 분자에 그대로 곱해줍니다. 여기가 x제곱 더하기 8x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도 x 더하기 루트 x제곱 더하기 8x를 그대로 곱해줄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나면 이 아이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얘를 써주면 되니까 x 더하기 루트 x제곱 더하기 8x가 되는 거고요. 얘는 앞에 거 제곱, x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면 x제곱 빼기 8x이므로 여기다 마이너스 8x 이렇게 써줍니다. 선생님 안 끝났는데요? 그쵸, 안 끝났죠.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꼴 파악을 했더니 뭐로 바뀌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논알로 풀 수 있다 이거예요. 눈으로 푸는 거예요. 차수 비교해볼까요? 얘 가장 높은 차수가 상대적 제로. 1차, 1차죠. 아, 그러면 개수의 비가 답이겠구나. 얘는 x 더하기 루트 x제곱인 거니까 루트 x제곱은 x죠? x 더하기 x니까 여기 2x. 여기는 마이너스 8x. 약분해서 답은 뭐다? 마이너스 4라는 값으로 수렴합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이에요. 자, 지울게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자, x가 얘도 여전히 마이너스 무한대. 우리 치환해야 될 대상이네요. 그쵸? 이러고 갈 때 요 아이는 자, 1이고요. 루트 x제곱 빼기 2x 더하기 x 더하기 1입니다. 자, 이렇게 뒀어요.
자, 유리화를 하기 전에 마이너스 무한대를 무한대로 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자, 리미트 t로 치워나겠습니다. t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x를 자 마이너스 t로 다 치워나는 거죠. 그럼 1 루트 여기는 t제곱 더하기 2t 그쵸? 마이너스 t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밑에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로 바뀌죠. 어차피 1은 상대적 제로입니다. 그래서 무슨 화 할 건가요? 유리화 할 거고요. 여기 거슬리니까 이렇게 바꿔서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i는 루트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t 빼기 1 그쵸? 이렇게 여기도 루트 t제곱 더하기 2t 그 다음에 더하기 뭐예요? t 빼기 1 자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볼까요? 자 리미트 t가 자 무한대로 갈 때 앞에 거 제곱했으니까 뭐예요? t제곱 더하기 2t예요. 그쵸? 빼기 뒤에 거 제곱이에요. t-1의 제곱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루트 해주면 뭐예요? t제곱 더하기 2t 그 다음에 뭐예요? 더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t 빼기 1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계산을 해보면 밑에 먼저 정리해 볼게요. 이 i는 t제곱 빼기 t제곱은 없어지고 여기 2t니까 4t 그쵸? 빼기 1 이렇게 돼서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차수가 1차 얘도 상대적 제로 없애고 없애면 얘도 루트 t제곱은 t죠. t 더하기 t니까 2t 아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4t분의 뭐가 되는 거야? 2t가 되는 거라서 답은 뭐다? 2분의 1로 수렴합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차수가 동일할 때 쓰자. 90% 이상 근호가 포함되어 있을 건데 분모에 있든 분자에 있든 우리는 모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유리화 해준다. 유리화를 해주다 보면 어떻게 바뀔 거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까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0분의 0꼴을 계산을 해볼 건데요. 이 교재는 0분의 0꼴이 맨 앞에 있어요. 그래서 2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쪽 볼게요. 자, 잠깐 지우겠습니다. 0분의 0꼴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가 되냐면 자, 분모가 0이 되는 게 문제예요. 분자는 0이 돼도 돼요. 2분의 0 이러면 0이죠. 근데 분모가 0이 되는 건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0분의 0꼴의 우리의 목적은 자, 뭐 할 거야? 분모가 0이 되는 아이를 없애줄 거예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없애줘요? 그러면 분모 분자가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자, 얘를 인수분해 후에 약분을 해줄 거예요. 자, 인수분해한 후에 약분을 해줄 건데 그 약분을 해주는 목적 그 목적은 뭐예요? 그러면 분모를 0으로 만들어준 인수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왜? 분모가 0이 되는 게 거슬리기 때문이죠. 계산을 못하니까.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그쵸? 인수를 제거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계산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 문제를 통해서 접근을 한번 해볼까요? 자,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세제곱 더하기 1분의 x제곱 빼기 3x 빼기 4예요. 일단 항상 나는 뭐부터 한다? 무조건 계산하기 전에 꼴 파악부터 하는 거예요.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인지 0분의 0꼴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각각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꼴 파악부터 먼저 해주면 x가 마이너스 1로 향해 간다고 했으니까 분자 0으로 가고 분모도 0으로 갑니다. 아 그래? 그래? 0분의 0꼴이야?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주란 얘기예요. 자,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합시다. 얘는 x 더하기 1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오케이? 얘는 x 플러스 1 x 빼기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분모를 0으로 만들어준 아이는 이렇게 제거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주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이 아이는 결국 x 빼기 4분의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의 극한값을 묻는 문제로 바뀌게 되고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대입해도 된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로 가면 마이너스 5, 1 더하기 1 더하기 3인 거니까 이렇게 돼서 답은 마이너스 5분의 3이겠구나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자, 리미트. 자,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여기도 x제곱 더하기 뭐인 거야? 3x고요. 루트 얘는 x 더하기 4 뭐예요? 빼기 2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x가 0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분자 0으로 가네요. 그쵸? 분자도 0으로 갑니다. 0분의 0꼴인 걸 확인했으면 선생님 0분의 0꼴은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요. 얘 인수분해 안 돼요. 그쵸? 자, 왜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근호가 있어서예요. 그래서 자, 0분의 0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호가 있으면 근호가 포함되어 있으면 0분의 0꼴도 마찬가지로 무슨 화? 유리화 해주는 겁니다. 굳이 따지면 무한대 곱하기 0도 유리화 해줘요. 그래서 자, 유리화를 하지 않는 것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만 유리화를 해주지 않습니다. 추가로 알아두세요. 그래? 그럼 나도 이거 유리화 해야지. 유리화를 하면 아마 인수분해가 되게 쉬운 꼴로 나올 거야. 그쵸? 그러면 루트 x 더하기 4 더하기 2 여기도 루트 x 더하기 4 더하기 2 해놓고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흘러갈 때, 자, 이렇게 잡을 때, 여기는 앞에 거가 x 더하기 4 빼기 4거든요. 그럼 여기가 x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인수분해하면 x에 x 더하기 3. 그 다음에 루트, 여기는 x 더하기 4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우리는 분모를 0 만들어주는 아이만 딱 제거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 편하게 푸시면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x가 0으로 가면 여기는 3 곱하기 0이면 루트 4니까 2 더하기 2니까 4 해서 이 아이는 답은 뭐다? 12예요 라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그래서 자, 0분의 0꼴의 두 번째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무슨 하면 될까요? 유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여기다가 풀어볼까요? 자, 세 번째. 자, 리미트. 자, x가 어디로 갈 때? x가 4로 갈 때래요. 그쵸? x가 4로 갈 때 루트 x 빼기 2분의 그쵸? 얘는 x제곱 빼기 1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넣어주세요. 분모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갑니다. 그쵸? 얘는 유리화를 해도 되고요. 바로 그냥 인수분해도 되지 않을까요? 얘는 x 더하기 4 뭐예요? x 빼기 4고요. 이 x 빼기 4가 결국 루트 x 더하기 2 뭐예요? 루트 x 빼기 2라고 이렇게 인수분해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굳이 인수분해 할 때 유리화를 안 해도 할 수 있다면 그냥 바로 지우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i는 x가 4로 가는 건 루트 4는 2죠. 2 더하기 2인 거니까 분모는 4만 남고요. 아니네요. 여기까지도 있네요. 4 곱하기 4를 집어넣으면 8이고요. 자, 여기는 뭐만 남았습니까? 없어졌네요. 아까 보니까 1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답은 32분의 1이다 라고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자, 뭐예요? 0분의 0꼴까지 일단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것은 뭘까요? 무한대 곱하기 0꼴이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페이지는 25쪽입니다. 자, 25쪽. 자, 48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무한대 곱하기 0꼴은요, 사실은 새로운 특별한 방법,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 0분의 0꼴처럼 특별한 계산 방법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얘는 그냥 생각하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아이들 가장 간단하게 그냥 뭐를 한다? 예쁘게 식 정리한다. 식 정리한다. 예를 들면 선생님 식 정리가 뭐예요? 그러면 식을 정리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가 있어요? 자, 분수식이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통분하죠.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인수분해에서 약분합니다. 그쵸? 만약에 근호가 있다 그러면 유리화를 통할 수도 있겠죠. 그쵸? 이런 방법들을 다 쓰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편한 1번, 2번, 3번과 같은 형태의 문제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건 없고 식을 정리하다 보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형태의 식으로 바뀐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리미트. 자, x가 어디로 갈 때? 3으로 갈 때, 자, x 빼기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2분의 1 빼기, 자, x제곱
더하기 1분의 5 이렇게 뒀어요. 자, 여러분 꼴파하기 먼저입니다. 꼴파악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보면 x가 3으로 갔으니까 0분의 1이에요. 분명히 0분의 숫자는 선생님이 무한대로 인식하라 그랬습니다. 곱하기 x가 3으로 가는 거니까 3, 3, 9, 10분의 5니까 2분의 1이거든요. 2분의 1 빼기 2분의 1인 거니까 0. 아, 무한대 곱하기 0꼴인 걸 확인했네. 그러면 이 아이를 조금 예쁘게 정리해보자 라는 거죠. 자, 여기부터 정리할까요? 자, 저는 통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2에 x제곱 더하기 1이에요. 그 다음에 크로스 해주면 얘는 x제곱 더하기 1 빼기 10이라서 x제곱 빼기 9죠. 그러면은 x 더하기 3 인수분해까지 다 합니다. 통분도 했고 인수분해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x 빼기 3분의 1 해서 자, 나는 뭐까지 다 끝났으니까 약분까지 끝났어요. 그쵸? 자, 그러고 나면 이 아이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3으로 갈 때 남은 아이들을 써준다 라고 하면 얘는 2의 x제곱 더하기 1이고 남은 건 x 더하기 3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모를 0만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어떻게 주시면 됩니까?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3, 3, 9 더하기 1이니까 10이죠. 10 곱하기 2는 20 분의 여기는 뭐야? 6 해서 계산이 끝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0꼴은 그냥 가볍게 식정리, 리미트가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 갈게요.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리미트. 자,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2x에 1 빼기 자, 뭔가요? 루트 2x 이거고요. 루트 2x 빼기 1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뒀습니다.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똑같이 꼴파악을 해볼게요. 2 곱하기 무한대니까 여기는 뭡니까? 무한대. 그쵸?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 뭐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네요. 자, 여러분 상대적 제로, 얘 없어지면서 루트 2x분의 루트 2x 1이죠. 1 빼기 1인 거니까, 아, 여기도 똑같이 0. 아, 무한대 곱하기 0꼴인 거 확인했습니다. 그럼 나는 식정리를 할 거예요. 통분 먼저 할 거고, 유리화도 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해볼게요. 여기는 일단 2x 곱하기 통분 먼저 하겠습니다. 얘는 루트 2x고요. 여기는 루트 뭐예요? 2x 빼기 루트 2x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통분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0분의 0꼴이거나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일 때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무한대니까 얘는 유리화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죠.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근호가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무한대 빼기 무한대나 0분의 0꼴이 보일 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모는 유리화하는 게 아니라 분자만 유리화를 해주세요. 왜? 여기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니까. 자, 그러면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여기가 뭐가 들어가면 되나요? 루트 2x 빼기 루트 2x 빼기 1의 합찬인 거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2x 곱하기 합차있다고 치면 2x 빼기 2x 더하기 1인 거니까 분자는 1로 바뀌어지고요. 얘랑 얘랑 곱해지겠죠. 여기도 분모도 똑같은 거 썼을 거니까 그럼 넣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루트 2x 곱하기 루트 2x는 2x. 맞죠? 더하기 맞습니까? 그쵸? 얘를 유리화하면 여기 루트 2x 더하기 루트 뭐가 되는 거야? 2x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써줄게요. 그래서 얘는 루트 2x에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2x 더하기 루트 2x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뭔가 좀 복잡하지만 안으로 넣어볼게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분자에는 2x가 있을 거고요. 넣어주면 루트 뭐가 되는 거야? 4x의 제곱 더하기 루트 여기 넣어주면 4x제곱 빼기 2x고요. 자, 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뭐로 바뀌었습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게 되네요. 자, 그러면 상대적 제로 없앨게요. 루트 4x제곱은 2x죠? 2x 더하기 2x니까 밑에는 뭐인 거야? 4x분의 최종적으로 2x니까 답은 뭐다? 2분의 1이라는 값으로 수렴합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우리는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0분의 0꼴, 무한대 곱하기 0꼴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여러분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근호이에요.
자, 학생들이 보면 근호가 있으면 덮어놓고 유리화를 하는데 우리가 근호가 있을 때 유리화를 하는 건 0분의 0꼴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일 때만 유리화를 해주는 거다. 근호가 있다고 해서 다 유리화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지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를 아직 정리를 안 했었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21쪽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칠판 정리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어서 이제 32번 풀면 오늘 수업은 조금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일단 이 아이는 앞에서 배웠던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리미트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실수배에 리미트를 각각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각각의 처리가 되기 위해서 그 전에 함수들이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수렴해야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갖고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이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보면 여기부터 볼게요. 일단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3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얘는 fx가 수렴하는지는 몰라요. 그치만 자 x분의 fx 꼴은 3으로 수렴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x분의 fx가 보이는 꼴에는 3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아이를 갖고 얘를 분석하라는 얘기인데요. 나는 이 주어진 이 아이의 모양을 반드시 여기에다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봤더니 일단 여기 fx가 보이죠. 아, 여기에 분모에 x가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쵸? 그 생각으로 그럼 이걸 만들고 싶으면 얘한테만 해주면 안 되죠. 하지만 나는 분모 분자의 모든 항에다가 똑같은 행동은 할 수 있어요. 식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x를 나눠주고 여기다가도 x로 나눠주고 여기다가도 x로 나눠주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왜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몰라. 하지만 x분의 fx가 3인 건 알기 때문이죠. 걔를 이용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두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면 리미트 자 x가 0으로 갈 때 이 아이는 x 더하기 3 곱하기 x분의 fx 분의 여기는 x 빼기 6 곱하기 x분의 fx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 x가 0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 자 여기 0으로 수렴합니다. 이 아이 뭐로 수렴해요? 3으로 수렴해요. 얘도 0으로 수렴하고 얘도 3으로 수렴합니다. 오케이? 자, 그쵸? 그러면 수렴하는 아이들끼리는 리미트를 각각 계산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의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넣으시면 돼요. 얘는 0, 여기는 0, 이 자리에다가는 3, 여기도 3 하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차피 0이고 3 곱하기 3은 9, 0이고 3, 6, 18 이렇게 해서 이 아이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2예요 라고 처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자 x가 3으로 갈 때 fx는 극한값을 줬어요. 2라고.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얘네들은요 2라고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쵸? 왜요? 수렴한다고 하면 리미트는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gx는 몰라요. 그쵸? gx는 몰라요. 근데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fx 수렴하는데 얘는 누군지 몰라. 내가 얘를 편하게 그냥 hx라고 놨다고 쳐볼게요. 그럼 hx는 5로 수렴해요. 그럼 나는 수렴하는 fx랑 hx끼리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실수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 연립방정식의 가감법 하는 것처럼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gx를 구하고 싶어? 그럼 여기에서 여기를 빼는 거예요. hx 빼기 fx를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hx 빼기 fx를 한다는 건 그쵸? 뭐예요? 5에서 2를 빼는 거니까 얘는 극한값이 3이 되는 거고요. hx 자리에다 fx 더하기 2gx를 넣으면 fx가 없어지게 되면서 여기는 2gx만 남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얘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이 gx가 뭐였단 얘기고 3이었단 얘기고 자 여러분 이 2는 실수는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고 여기 4번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i는 결국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앞에 2를 써주고 여기 gx가 3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얘는 나눠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fx는 2로 가고 gx는 뭐로 간다? 2분의 3으로 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여기다 뭐를 쓸 수 있다? 2분의 3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리미트는 fx, gx가 다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리미트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단순하게 산수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산수 계산. 얘는 뭡니까? 2 빼기 약분해서 3. 얘는 3, 2, 6 더하기 약분하면 4, 3, 12 이렇게 해서 계산해 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잠시만. 여기에서 자 하나 정도만 더 많이 나오는 유형이어가지고 하나 정도만 더 할 건데요. 34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내가 한번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잠깐 문제 쓸 동안. 자 34번입니다. 자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리미트. 자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fx는 뭐다? 무한대래요. 그래 놓고 리미트. 자,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fx 빼기 뭐다? gx. 자, 이 i는 2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리미트. 자, x가 어디로 갈 때? 자, 무한대로 갈 때 여기를 fx 더하기 뭐인 거야? gx 분의 2fx 빼기 3gx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얘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얘는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고 준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디로 향해 간다? 무한대로 향해 간다라는 말을 줍니다. 얘가 포인트예요. 어떤 아이가 무한대로 향해 갑니다 라는 거를 준 상태에서 뭐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어떤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일 때 어떻게 푸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워도 좋아요. 자, 이럴 때는 저는 어떻게 말을 하고 싶냐면 무한대가 있죠. 그러면 양변을 무한대로 나눌 겁니다. 자, 양변을 fx로 나눌 거예요. 자, 양변을 fx로 나눠요. 자, 여기도 fx로 나누고 여기도 fx로 나눕니다. 자,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러고 나면 자, 어때요? 얘를 정리를 해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1 빼기 뭐가 되는 거예요? fx분의 gx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fx 어디로 향해 가요? 무한대죠. 여러분 무한대분의 2는 어디로 간다고요? 0으로 간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1에서 어떤 극한값을 빼서 0이 되려면 얘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극한값이 1이 되지 않으면 절대 0이 될 수 없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가지고 풀 거란 얘기. 아, 그래? 얘는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fx분의 뭐가 gx는 1이 된다는 얘기구나. 오케이? 그럼 나는 이제 fx분의 gx가 1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아이를 내가 알 수 있는 건 fx분의 gx거든요. 그럼 fx분의 gx를 구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 문제랑 이제 또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x분의 fx를 알고 있어.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이 아이를 어떻게든 x분의 fx가 들어가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다면 얘는 fx분의 gx가 들어가게끔 만들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항마다 뭐로 나눠줄까요? f로 나눠주는 겁니다. f로 여기도 이렇게 나눠주고 여기도 f로 나눠줄게요. 이해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식을 써볼까요? 얘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f분의 f니까 1 더하기 여기는 뭐인 거야? f분의 g 귀찮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얘는 ff 약분하는 거니까 2 빼기 3 곱하기 f분의 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숫자들은 수렴하고 이 리미트는 여기도 이제 각각 처리될 수 있어요. 왜? f분의 g가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아이의 답은 1 더하기 1인 거니까 여기는 2 분의 여기도 1이었죠? 2 빼기 3인 거니까 마이너스 1 해서 이 아이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라고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내용까지 오늘 배웠던 내용들은 다 반드시 여러분이 극한의 계산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정말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연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함수의 극한 마지막 내용을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